네, 안녕하세요. 경영정보론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경영학부의 김상현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이제 오리엔테이션에 이어서 강의 소개를 이제 했었고, 오늘은 이제 그 경영정보론의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경영정보 시스템 개요에 대해서 몇 가지 세부 내용으로 이제 알아보는데, 여기에서는 실제 그 여러분들이 한테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왜 그 일상생활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왜 해야 되는지, 이게 왜 중요할까,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실제 우리가 어떤 사항을 정말로 중요하다 생각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 정말로 중요한데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정보 기술,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요소가, 제가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영학에서는 어떤 후발 학문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이 강조가 되다가 그게 이제 경영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경영 쪽으로 이제 포함이 되기 시작했는데, 현대 사회에서 이런 정보 기술, 정보 시스템, 쉽게 이야기해서 컴퓨터, 뭐 스마트폰 안 쓰는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회사가 크든 작든 간에 그런 데는 요즘 찾기 힘들죠. 인터넷 안 쓰는 곳이 없다고, 뭐 100% 다 안 쓴다고 하기는 저도 뭐 확신을 드려서 말씀드릴, 실제 우리나라 뭐 인터넷 보급률은 통계상으로는 100%는 아닙니다. 아닌데 자발적으로 안 쓰는 것을 포함하면 거의 100%라 해도 저는 이제 과언이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런 매일 쓰는 그 정보 기술, 정보 시스템이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야 되는지가 어찌 보면 아이러니한데, 근데 그 내용부터 먼저 짚고 가고자 정보 시스템 개요에서 첫 번째가 왜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해야 되냐, 그부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게 정보 자원 관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차시의 주요 목표가, 정보 시스템 내에서는 우리가 쓰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냐? 디지털화 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떠한 결과를 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컴퓨터 상에서 돌아다니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호입니다. 신호. 디지털 신호죠. 인터넷은 디지털 신호를 쓰기 때문에 0과 1로 된 어떤 이진수, 그 나중 가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하게 될 건데, 이런 정보 자원 관리의 그 관점에서 정보 시스템이 얼만큼 중요한지, 뭐 그런 내용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이번 강의에서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학습 목표가, 정보 시스템에 준비된 사용자가 되는 것이 오늘날 조직 환경에서 왜 중요한지, 내가 IT 기술을 그게 뭐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간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 여러분들은 그나마 많이 준비가 되었어요. 왜?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나 아니면 더 이제 뭐 할아버님, 할머님 세대, 뭐 그런 세대에 비교했을 때,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뭐 태어났을 때부터 컴퓨터라는 게 이미 존재를 했었고, 인터넷이라는 게 이미 사용이 되고 있었고, 그런 환경에서 노출이 되면 더 많이 준비가 되죠. 소위 말해서 뭐 써본 놈이 더 잘 안다, 그런 말처럼 그나마 여러분들은 정보 시스템에서 많이 준비가 된 어떤 그런 세대에 있고, 하지만 어떤 새로운 정보 시스템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뀌는 환경에서 준비된 사용자가 되는 게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앞에서 이야기한 조직의 정보 자원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정보 시스템 공부를 해야 되냐? 예? 저한테 물으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는 이쪽 분야에 있다 보니까 모든 곳에 적용되니까 뭐 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예? 과연 정보 시스템, 정보 기술이 쓰지 않는 그런 조직, 기관들이 얼만큼 될지, 예? 지금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서 강의하는 것도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해서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 다음에 이 강의가 온라인 가서 올라가면 네트워크, 그런 도움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제공이 되는 거거든요.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준비된 사용자 누구냐?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뭐 예전에 뭐 대학교를 다닐 때는 그 워드 프로세스 있죠? 예. 워드 프로세스만 타이핑만 예를 들어서 타이핑만 빨리 해도 그 역량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예. 저도 개인적으로 대학교 때 그 타이핑을 되게 빨리 해가지고 왜냐면 그때는 컴퓨터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타이핑을 빨리 해서 뭐 대회도 나가고 심지어 이제 군대 가서 타이핑 잘한다 해가지고 뭐 저기 행정병으로도 이제 차출이 되고 뭐 그렇기도 했는데 준비된 사용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요즘 한계에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컴퓨터도 알고 프린터도 알고 디지털 카메라도 알고 스마트폰도 알고 거기에서 그 각각이 주는 그런 역량에 대해서 좀 더 알고자 하면은 조금 더 공부를 하면 됩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용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더 공부를 하면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잠재적인 어떤 그 가치가 있는 그런 어떤 사회, 기관, 조직에 봉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다른 것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IT는 뭐 등용문을 연다. 이거는 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회 추세가 그렇습니다. 경영학 공부하는 학생들이 정보기술을 공부한다. 쉽지 않을 겁니다. 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어떤 그 초점은 경영학 관련된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 그게 갑자기 뭐 프로그래밍이 나오고 무슨 소프트웨어를 쓰고 하드웨어를 하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기타 등등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여러분들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경영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IT를 알면 여러분들의 역량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 실제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고 최근 나온 기사 국내 주요 금융기관 15개 뭐 각 기관들별로 채용을 할 때 보는 그 초점이 틀립니다. 뭐 특정 금융기관은 뭐 창의성을 보고 특정 금융기관은 뭐 협력성을 보고 기타 등등을 보는데 자, 이러한 그 금융기관들이 뒤에 다 와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요즘은 뭐 금융 데이터 분석이나 뭐 보안이나 IT 관련된 기술들을 알면 좋겠다. 핀테크 관련된 것을 포함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전통적으로 금융기관 하면은 경영 경제 공부한 학생들이 전공을 한 학생들이 취업을 하거나 이제 주요 타깃이 되는 어떤 그런 그 조직인데 요즘은 이제 금융기관에서 굳이 경영 경상 계열 이제 경영 경제 보지 않겠다는 거죠. IT를 아는데 경영이나 경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괜찮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경영학 공부하면 경영학 공부만 하지 말고 관련된 기초적인 정보 기술에 대한 부분을 알면 내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그 IT를 알므로 해서 여러분들 준비된 사용자가 IT를 알므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이 뭐 기본 네트워크만 알아도 네트워크상에서 아니면 뭐 더 기초적으로 들어갈게요. 더 기초적으로 엑셀만 잘해도 역량이 훨씬 높습니다. 엑셀이 실제 여러분들 뭐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또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외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상당히 많은 게 엑셀 프로그램입니다. 아니면 워드 프로세스만 잘해도 문서 작업만 잘해도 엄청난 역량을 가질 수 있고 아니면 마케팅 부서에서 내가 일을 하는데 신제품 소개, 발표 자료 만드는 PPT만 잘해도 역량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요. 워드 프로세스도 알고 뭐 파워포인트도 알고 엑셀도 알고 압니다. 사용할 줄 알아요. 위에만 할 줄 알아요. 기본만. 좀 더 깊이 있는 것을 모릅니다. 좀 더 깊이 있는 것을 알면 훨씬 더 많은 역량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준비된 사용자는 여러분들이다 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조직이 사용하는 IT 앱의 배후를 이해하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즉, 조직이 사용하는 IT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보기술 지식을 가지고 우리 조직이 어떤 걸 쓴다. 그걸 알면은 이제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의견을 통해서 조직의 IT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그런 퀄리티, 품질이죠. 품질
향상을 시킬 수도 있다. 조직이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이 IT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그런 의견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개선을 하는데 더 많은 가치를 줄 수 있게. 아니면 뭐 새로운 IT 어플리케이션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IT에 대해서 좀 알면 그거는 이것보다는 이러한 뭐 하드웨어 이러한 게 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보통은 신경을 많이 안 씁니다. 어떤 그 교수님이 저한테 뭐 얼마 전에 노트북을 하나 사야 되겠는데 어떤 걸 사면 좋을지 예산은 이 정도 이 정도인데 뭘 사면 좋을지 한번 추천해 달라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드린 대답은 상당히 간단 명료했습니다. 먼저 노트북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시나요? 첫 번째 뭐 저기 이제 이동 중에 뭐 노트북 의미 그대로 이동 중에 뭐 출장 가면 그때 이제 들고 다니면서 쓸 목적이다. 아니면 그냥 뭐 그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뭐 선이 너무 많고 복잡하니까 책상에 놔두고 고정 장소에서 살 목적이다. 그 둘 중에 어떤 겁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쓸 그 목적이다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가벼운 거 사세요. 제 대답은 그거였습니다. 제품 찾아보고 제일 가벼운 거 사세요. 그게 제 대답이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냐? 뭐 개인적으로 IT에 대해서 좀 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요즘 나오는 노트북 그 스펙은 보면 다 비슷합니다.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더 나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비슷해요. 그 예산, 그 가격대를 봤을 때. 대신 무게는 틀립니다. 무게가 무거우면 노트북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 가치가 없습니다. 초창기에 나왔던 노트북들 뭐 3kg 무게 무거운 것들 많이 있었거든요. 소위 말해서 출장 간다고 메고 다니면 어깨 빠진다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 요즘은 뭐 상당히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무게도 가벼워졌기 때문에 목적이 이동 중에 쓸 거면 가벼운 거 사세요. 그게 제가 하드웨어를 좀 아는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 목적이 뭐 디자인, 애니메이션을 많이 한다. 그러면 안에 들어가는 이제 장치들, 예? 그 디바이스들을 이제 좀 더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 업무 목적에 적합한 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뭐 저한테 물어본 그 교수님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서 이제 제가 무게 제일 가벼운 거 사세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IT에 대해서 알면은 IT가 어떤 성과를 개선하는지 IT를 이해하는 것은 이제 창업 경영자한테 아주 도움이 된다. 이 정보 기술을 사용하면 무엇이 도움이 될 건지. 정보 기술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로 제가 이런 표현을 하기가 좀 그렇지만 웹사이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조직이 웹사이트 요즘 뭐 저기 회사 운영하면 웹사이트 다 들고 있죠. 예? 학교도 있고 뭐 우리 뭐 경영학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웹사이트가 1년 365일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듭니다. 비용. 예? 뭐 밖에 나와서 창업을 했다. 웹사이트를 구축하면 웹사이트 구축하는 업체에 구축 비용 줘야 되고 운영 비용 줘야 됩니다. 많이 뭐 요즘 뭐 저렴한 것도 많아가지고 많이 안 들어도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돈 10만 원씩 정기적으로 돈을 내야 된다. 그럼 1년이면 120만 원 비용이 든다. 그런데 웹사이트 운영에 대해서 목적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웹사이트 한번 개발하면 그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정말로 모르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IT에 대해서 조금 알면 저쪽 파트는 IT를 쓰면은 정말로 편해지겠는데 더 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의견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창업 경영자 적어놨죠.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웹 창업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웹사이트 개발하고 뭐 저기 지불 시스템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요즘 전자상거래 같은 그 웹사이트 보면 장바구니 이런 거 있죠. 장바구니 이런 것도 기능 집어넣고 뭐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고 그거 다 떠나가지고 기본 틀 다 제공해 주는데 간단하게 자기 정보만 넣어서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도 IT를 알아야지 이게 낫고 저게 낫고 의견을 줄 수 있다는 거죠.
IT는 어느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알면 아는 사람한테 무섭잖아요. 이거는 저는 아무 때나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내가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처럼 준비된 사용자가 되면은 어떠한 조직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더 많은 효율적인 의견들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죠. IT는 등용문을 연다 해서 IT는 많은 전망이 좋은 취직의 기회를 제공하는 현대 기업의 필수적이다 해서 여러분들 정보 기술을 알면은 뭐 프로그래머, 기업 분석가, 시스템 분석가, 뭐 시스템 디자이너, 그 다음에 조직에서는 정보 기술 관련된 업무를 하는 뭐 저기 이제 좀 고위층 올라가면 CIO, Chief Information Officer라고 하는데 이제 최고 정보 책임자, IS 기능을 책임지는 이제 경영자. 우리나라 같은 기업들은 이제 IT 관련된 IT 조직 내에 뭐 CIO를 두기보다는 이제 IT 서비스 기업들 있죠. 뭐 IBM, 시스코, 뭐 선 마이크로 시스템 이런 IT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 외부 기업들이죠. 그 기업들한테 이런저런 이제 조직의 IT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 내에서 IT 관련된 책임자들을 두는 경우도 많이 있고. 자, 정보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계속 앞으로도 사용될 거니까 미래 취업에 대한 기여는 여전히 이제 강력하다 해서 여기 몇 군데 어떤 그 통계 데이터인데 포브스에서 12개 직업 순위 상위 12개 직업들 중에서 1번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여섯 번째가 이제 웹 개발자, 여덟 번째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12번째가 정보 보안 분석가인데 이게 매년 바뀝니다. 바뀌는데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올해는 1등이었는데 그 다음에 뭐 12개 밖으로 떨어졌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안에서 순위가 바뀔 뿐이지 상위 업종들로 항상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브스가 이렇고 미국 뉴스와 월드 리포트에서 100개 직업들 중에서 3위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앞에 포브스하고 이제 뭐 거의 뭐 유사한 결과죠. 7위가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 8위 정보 보안 또 나옵니다. 웹 개발자 또 나오고 그 다음에 21위 IT 관리자. 요즘 여기에 추가되는 그 새로운 직업이 뭐 데이터 분석가, 빅데이터 분석가 뭐 그런 것들도 막 들어오거든요. 머니라고 하는 어떤 머니 매거진의 최상위 직업순위 1번 소프트웨어 설계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여기 보면 의료용 어플리케이션 전문가. 왜 이게 중요하냐? IT라고 하는 게 요즘은 이제 건강관리용으로도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에도 이제 피트니스 앱, 뭐 건강관리, 뭐 요즘 뭐 애플 와치에 맥박스 뭐 이런 것들 해서 IT와 의료 그 분야가 이제 접목이 된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건강에 대한 어떤 관심이 이제 상당히 높고 하다 보니까 의료용 어플리케이션 전문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세부적인 분야가 이제 순위에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경험 디자이너에서 이제 웹 관련해가지고 사용자 경험에 기반을 한 디자이너, 프로그램 관리자,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뭐 예전에도 있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여전히 상위로 들어가 있다. 경영학 공부하는 경영학 학도로서 이런 기술들을 알면 본인의 어떤 역량이 엄청나게 이제 증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경영학 공부하는 학생들이 프로그래밍의 P자만 들어도 뭐 그냥 치를 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고 IT가 복잡한 IT도 있지만 간단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영학도로서 경영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뭐 업무들을 하는 데 있어서의 지식을 가지고 그 활동들을 하는데 필요한 IT를 접목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본인의 어떤 그런 그 직업이나 뭐 커리어를 찾는 데 있어서 그 역량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은 경영학 공부하면서 IT 관련된 것들을 병행해서 같이 하면은 정말 기회가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조직 내에서는 이러한 어떤 그 현대 조직은 이제 정보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 되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첫 번째가 정보 시스템은 조직에 있어서 어떤 엄청난 전략적 이제 어떤 가치를 가지고 기업들이 이제 뭐 실제 이제 많은 기업들이 너무나도
어떤 이런 시스템에 의존하는 나머지 뭐 의존을 너무 많이 하니까 잠시 시스템 작동이 멈추면 기업 전체가 멈추는 사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체상에서 아마존이 뭐 1초, 2초만 웹사이트가 다운되면 얼마만큼의 손실이 생긴다. 막 그런 것들 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후가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순수 전자상거래 기업이라 하거든요. 아마존, 뭐 구글, 그 다음에 이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G마켓 11번가 뭐 이런 데 있죠. 즉 오프라인이 없고 온라인 상에서만 운영되는 기업들이죠. 순수 전자상거래 기업이라고 하는데 웹사이트가 다운되면 조직 전체가 마비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은 웹사이트를 관리하는 관련된 그 기술을 항상 백업을 두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뒤에 가서 제가 이제 컴퓨팅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보 시스템은 획득하고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아주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게 IT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돈도 많이 드는데 왜 그거 하냐? 예? 정보 시스템은 처음에 개발하고 개발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듭니다. 실제 정보 시스템은 개발 비용보다 운영비가 더 많이 듭니다. 왜? 운영비는 매년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한번 개발해서 사용하면 운영비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써야 되죠. 그러면 IT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그 시스템 개발하는데 돈 1억 쓰고 매년 5천만 원씩 운영비 드는데 그걸 해가지고 우리가 창출된 성과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답변하기 참 애매한 질문입니다. 왜?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걸 우리가 사용함으로 해서 도출되는 성과가 정량적으로, 즉 수치적으로 계산해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해서 리포트를 작성하는 거와 그냥 종이에다 이제 이렇게 손으로 적어서 작성하는 거 비교했을 때 컴퓨터라고 하는 그 IT 기술을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만 원 주고 샀다. 예? 100만 원 투자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그 창출되는 성과가 뭐냐? 돈으로 환산하기 참 힘들죠. 대신 컴퓨터 해가지고 타이핑하고 하니까 정보 검색도 하고 하니까 훨씬 더 편하고 타이핑하니까 오타도 뭐 다 잡아주고 리포트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전문가적으로 또 나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금전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냐 이야기하면은 참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게 금전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내가 컴퓨터 써서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종이로 내가 적었을 때는 1시간 걸리는데 컴퓨터 써서 작성하니까 30분 걸렸고 30분이 세이브가 되었어. 그 30분 동안 내가 다른 일을 해가지고 그 다른 일을 함으로 해서 창출된 수익이 100만 원이다. 뭐 그러면 수치로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가기는 참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정보 시스템이 획득하고 운영하는 데 유지하는 데 어떤 많은 비용이 이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정보 자원 관리하는 것이 이제 복잡하다. 그 다음에 조직 내에서 정보 시스템의 기능은 진화하고 있다. 계속 진화한다. 계속 바뀐다. 옛날에 썼던 컴퓨터가 지금 똑같은 컴퓨터 아닙니다. 바뀝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원 관리가 이제 힘들어지고. 자, 정보 자원 관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MIS는 이제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시스템 관련된 인력과 최종 사용자, 그 다음에 IS 부서의 역할 변화해서 MIS 부서의 전통적 기능과 MIS 부서의 새로운 기능 뭐 이렇게 이제 나눴는데 우리가 이제 정보기술 인력이라고 하는 게 참 이게 정보기술 인력과 최종 사용자 이 두 개를 이제 보는 거죠. 이 둘을 비교해서 봤을 때 옛날에는 둘이 구분이 됐어요.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하고 관리해주는 사람은 관리하고 그 말이죠. 요즘은 이 구분이 별로 없어졌습니다. 최종 사용자가 여러분들이나 저처럼 최종 사용자가
MIS 인력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뭐 컴퓨터 사고 프린터기 사가지고 두 개 연결해가지고 프린터를 써야 되죠. 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관련된 사람을 불러가지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요즘은 근데 그거 웬만한 사람들 다 하죠. 프린터 연결하면 요즘은 컴퓨터 자체가 그 뭐냐 어떤 프린터인지 찾아가지고 설치를 자동적으로 해주는 데도 있고. 예? 최종 사용자가 그만큼 준비된 IT에 대해서 준비된 사용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MIS 인력과 최종 사용자의 어떤 그런 구분이 상당히 이제 흐릿해졌습니다. 동일한 잣대에서 IS 부서의 역할이 MIS 부서의 전통적인 역할이 뭐 네트워크 관리도 해주고 아까 이야기한 간단한 뭐 프로그램 설치도 해주고 문제 생겼을 때 가서 도와도 주고 막 그런 것 했거든요. 요즘 이제 MIS 부서의 역할이 그런 것들 하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조직이 정보기술 전략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의견을 주는 거죠. 기술적인 것을 하기보다는 예? 뭐 옛날에 MIS 부서는 시스템 개발 관리, 시스템 프로젝트 관리, 뭐 기술적 서비스 제공, 네? 컴퓨터 관련된 업무들 뭐 이런 거 다 했거든요. 요즘은 새로운 기능 어찌 보면은 좀 더 IT 컨설턴트 그런 기능을 좀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너무 기술적으로 이제 보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조직 구성원들한테 어떤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조직의 관리층에 우리가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시스템이 우리한테 더 적합할 것 같다. 뭐 그런 이제 자문을 해준다든지 뭐 역할이 조금씩 아니면 우리는 이 시스템을 우리가 자체 개발하는 것보다는 뭐 IBM이나 저기 뭐 델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그쪽 외부 IT 서비스를 받는 게 더 낫습니다. 뭐 그렇게 그 어떤 그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예, 그런 기능들로 조금씩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가 딱 그림상으로 봤을 때 컴퓨터 스크린을 보고 있는 사람은 사용자였고 이쪽에 있는 부분은 MIS 쪽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 두 개가 이제 뭐 거의 뭐 100% 항상 일치는 아니지만 사용자가 MIS 쪽에도 상당히 많이 포함돼서 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근데 뭐 기본적으로 뭐 네트워크 설정하고 아니면 뭐 저기 뭐 간단한 뭐 조직 기업에서 아니 어디죠 기업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네트워크 프린트 설정도 하고 그런 것도 옛날에는 전혀 못했는데 개인들이 요즘 아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부터 아니면 뭐 프로그램 설치하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니면 뭐 컴퓨터 상에 문제가 생겼다 뭘 해결해야 되는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 간단한 것들은 제가 이제 할 수 있거든요. 도저히 안 되는 거는 뭐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사용자지만 어느 정도의 MIS 기능을 저는 전통적인 기능을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용자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상당히 많이 준비된 부분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 뭐 아마 저보다 더 잘 알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고 자 이번 차시에서는 정보 시스템에 대한 기본 개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 이게 공부하는 게 필요한지 중요한 거는 모든 조직들이 사용한다. 대신 그 IT 기술이 계속 변화한다. 그 다음에 IT가 뭐 잘 알면 이런 그 경력 쌓는데 도움도 많이 된다. 실제 최근 요즘 환경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관련된 IT 뭐 데이터 요즘 뭐 데이터 분석 좀 많이 하는데 데이터 분석 관련된 어떤 그 뭐 석사나 이제 대학원 학위를 다시 공부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본인의 그 커리어 이제 경력에 도움이 되니까 이제 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IT 관련된 것들 뭐 최근에 뭐 저기 서울대학교하고 저기 카이스트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저기 뭐 초등학교부터 뭐 저 기본 고등학교 교육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모든 이제 기술이 IT 기술들이 어떤 사람이 하던 것을 대체가 될 거다 하는 그런 이제 시대의 어떤 흐름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조직은 이 정보 기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준비된 사용자가 되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충분히 이제 반영을 하고 있고
반면 조직은 이런 정보 자원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쉽지가 않다는 거죠. 예. 자, 이런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번 차시에 알아봤고, 다음 차시에는 이제 정보 시스템 개요에 좀 더 나아가서 IT 부스의 어떤 전통적인 기능과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그 다음에 컴퓨터 기반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이해라고 적어놨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컴퓨터를 빼버리면 기반도 뺄게요. 정보 시스템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컴퓨터 기반이 아닐 뿐이었지. 근데 이제 요즘은 정보 시스템 하면 다 이제 컴퓨터 기반으로 봅니다. 예. 여기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의 주요 역량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